안녕하세요. 로꾸쌤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파트 3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그리고 설비 및 기구 관리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로 저와 함께 쭉 풀어보셔도 충분히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준비한 문제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작업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단어를 조금 짚어보면서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5번부터 풀어볼게요. 작업 장비 및 도구 세척 시 사용되는 세척제는 잔류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표면에 이상을 주어서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우선 체크해 놓고요. 자, 4번 구분이란 무엇이냐? 선이나 줄, 그물망, 칸막이 등에 의해서 충분한 간격을 두어서 착오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구분이에요. 자, 3번 구획은요. 동일 건물 내 작업소, 작업실이 벽, 칸막이, 에어커튼 등에 나누어져 있어서 교차 오염이나 외부의 오염 물질이 혼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구획이에요. 그래서 구획은 오염을 방지하는 거, 구분은 착오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단어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분리도 별개의 건물이거나 벽에 의해서 별개의 장소로 나누어져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고요. 1번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공간은 오염이나 혼동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단어하고 작업장에 대한 위생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분리란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고요. 충분히 떨어져서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간섭받지 아니한 상태. 그리고 만약에 같은 건물이어도 벽에 의해서 장소를 따로 나누어 가지고요. 작업원의 출입이나 원자재의 반출입 구역을 별개로 두고 공기 조화 장치가 별도로 설치돼서 공기가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가 분리라고 해요. 자, 그 외에 또 갖추어야 될 요소들이 적절한 환기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창문보다는 이런 공기 정화 시설을 이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냥 창문을 이용하게 됐을 적에는 외부의 공기도 많이 유입이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먼지 같은 거 혹은 벌레, 뭐 미생물 오염 등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방되는 창문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벌레나 뭐 쥐라든지 새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적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충 방사를 위한 것으로는 우선 유혹 요소 차단이 있는데 음식물도 물론 안 되지만 골판지나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도 이런 해충들의 먹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습기나 뭐 이런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상하거나 썩거나 하면은 미생물 그런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치워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벌레나 이런 것들이 빛을 보고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창문 같은 경우 다 차광을 해서 빛을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벽, 천장, 창문 등의 틈을 다 막아야 되고요. 배기구나 흡입구에는 필터를 설치하시고 폐수구에는 트랩 같은 걸 설치해서 쥐 같은 게 이렇게 막 타고 올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셔야 돼요. 문 밑에도 차단판을 설치해서 닫힘을 꼭꼭 막아주시고 실내압을 외부보다 높게 해주시면은 이것도 차단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충 방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현상을 파악을 하고 우리는 쥐가 많구나. 그러면 쥐 덫이나 뭐 끈끈이 같은 거를 체제를 확립을 해서 유지를 시키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는 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바퀴벌레 약도 또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유지하시고 모니터링해서 또 살펴보시고 다시 또 보완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세요. 자, 장소의 청결 유지는 작업대, 뭐 바닥, 벽, 천장 및 창문 이런 데 다 잘 닦일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깔아 놓으시고 주기적으로 잘 청소해 주셔야 되고요. 장비의 청결 유지도 세척, 소독, 그 다음에 자연산 살균기 같은 걸 이용해서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척시설 구비. 그래서
작업자의 손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도구 장비 관리는 세척 후에 꼭 건조를 하신 다음에 이 세척 완료일부터 해서 유효기간을 꼭 표시를 해 두셔서 라벨 같은 걸 붙여 두셔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이 장비를 쓸 적에 유효기간 내에 있다 그렇게 하시면 뭐 활용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 위생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시면 사용 전에 재세척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염 방지, 뭐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서 아까 우리 뭐 있었죠? 구획 같은 걸로 해서 벽으로 나누어 가지고 방지할 수 있고요. 위생관리는 사용 전후 세척 및 건조 이렇게 해서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기타 각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를 하고 항상 모니터링으로 해서 뭐 보완을 하시고 위생 환경 상태를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어들만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2번 다음 중 화장품을 제조, 충진, 포장하는 화장품 작업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획, 오염 방지, 구분, 혼동 방지 되어 있어 교차 오염 우려가 없을 것. 정답 맞죠? 2번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하기 쉽게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 정답 맞죠? 3번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할 것. 왜냐면 아까 창문은 저희가 벌레나 미생물의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기 정화 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환기를 많이 한다고 아까 살펴봤었죠? 정답. 다음, 수세실과 화장실은 청결을 위해 작업소 외에 밖에 따로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 화장실에서 안에서 뭐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분변물 때문에 오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수세실 같은 경우는 꼭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 및 소독제를 사용할 것. 정답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작업장 청정도 중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의 관리 기준으로 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답을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시간에 청정 공기를 순환을 10번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차압관리, 낙하균이 1시간에 30개 이하로 발견되고, 아니면 1제곱미터당 부유균이 200개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제조실, 성형실, 충전질, 내용물 보관소, 원료 측량실, 미생물 실험실 등등이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럼 클린 벤치는 뭐냐면 무균 실험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아야 될 제품이나 아니면 뭐 미생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실험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아예 다 살균이 돼가지고 깨끗한 실험대를 얘기를 하고요. 이런 클린 벤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1시간에 20회, 그 다음에 차압관리, 낙하균이 10개 이하, 부유균 20개 이하. 이게 클린 벤치에 해당하는 기준이에요. 자, 그럼 5번 포장재 보관소, 완제품 보관소, 관리품 보관소, 원료 보관소, 갱이실, 일반 실험실 같은 경우는 차압 관리가 아니고요. 환기 장치가 있어야 돼요. 차압 관리가 가능한 곳은 포장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각 해당 구역의 숫자를 간략하게 외우셔서 암기하시면은 크게 헛갈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4번 넘어갈게요. 화장품 작업장의 설비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설비 등은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설치하며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1번이 되겠고요. 2번 설비 등의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제품과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 및 배수관을 설치해서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연결 호스와 부속품은 청소 등 위생 관리를 하며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 그
그다음에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용기는 먼지나 수분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5번 보실게요. 다음 중 작업장 위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야 된다. 이거 아까 저희 살펴봤죠? 정답 맞고요.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 내의 바닥, 벽, 천장 및 창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 맞고, 제조 시설이나 설비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또는 소독제는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하고 잔류하거나 적용되는 표면에 이상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제조 시설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해야 하며 위생관리 프로그램은 필요시마다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창문을 차광하고 야간에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며 실내 압을 외부보다 높게 한다. 이거 저희 다 아까 살펴본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 다음 중 세척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세척제는 접촉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다. 세척제에 대한 정의죠. 2번 세척제의 혼합액으로는 용매, 산, 염기, 세제 등이 주로 사용된다. 맞고요. 3번 환경 문제와 작업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 쉽게 닦여서 건강에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용성 세정제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세척제는 안전성이 높아야 하며 세정력이 우수하며 헹굼이 용이해야 된다. 5번 기구 및 장치의 재질에 부식성이 없고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저렴해야 자주 쓰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거 이렇게 가로로 쳐서 주관식 같은 경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용어나 이런 목적에 대한 거는 항상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7번 소독제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사용량을 고르시오. 소독제로 에탄올 70%, 아이소프로필알코올 70%, 과산화수소 3%가 주로 사용이 되고요. 내성균의 출현을 막기 위해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거는 에탄올을 썼으면 에탄올에 대한 균이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과산화수소로 또 바꿨다가 그 다음에 또 아이소프로필 알코올로 한 3개월 정도씩 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소독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소독제는 병원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한 인체의 피부, 점막의 표면이나 기구, 환경의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총칭이고요. 사용 기간 동안 활성을 유지해야 되고 사용 농도에서 독성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경제적이고 불쾌한 냄새가 없어야 되고 5분 이내의 짧은 처리에도 효과적이어야 되고 사용 대상에 대해 부식성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 표면의 상태에 변화가 없어야 되고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자,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을 가지고 소독 전에 존재하던 미생물을 최소한 99.9% 이상 사멸시켜야 됩니다. 다음 9번 세척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흰 천이나 까만 천, 재질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갖고 문질러서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천 대신 꺼즈나 스와브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린스액의 화학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걸로 그 세제 잔여물이나 뭐 이런 게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기에선 LED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답은 5번. 자, 세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같은 제품의 연속적인 배치라는 거는 배치는 그냥 한 번 생산량 있죠? 예, 한 번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가 가동돼서 돌아가는 생산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절한 간격을 두고서 세척이 돼야 되고요. 필요할 때 소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비 세척의 원칙에 따라서 세척하고 판정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제조하는 제품의 전환 시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제조하고 있을 때에도 적절한 주기로 꼭 세척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주고 넘어가실게요.
10번 청소와 세척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청소 담당자, 청소 결과 확인자는 따로 담당을 해야 되죠. 좀 잘 구비된 화장실 같은데 좀 큰 데를 가보시면은 청소 담당자와 그 확인자가 따로 사인이 되어 있는 그 문서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 담당을 해야 되고요. 자, 틀린 건 1번. 청소 및 세척 기구를 정해놓고 구체적인 절차도 정해 있어야 되고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심한 오염에 대한 대처 방법도 기재해놔야 되고 세제를 사용한다면 세제명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세제명 기록, 그 다음에 청소와 세척 기록, 사용한 기구, 세제, 날짜, 시간, 담당자 명등을 남기고 청소 결과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문서 보신 기억이 있다고 하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1번 화장품 작업자 내 작업자의 위생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보관소 내의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 작업복은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훼손 시 즉시 교체하며 오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밝은 색의 폴리에스터 재질이 권장된다. 이것도 정답. 제조 구역별 접근 권한이 없는 작업원 및 방문객은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 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될 경우 사전에 이거는 관계가 없죠. 어떤 거를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뭐 위생에 관한 교육, 그 다음에 복장 규정 이런 거를 따르도록 교육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작업자는 감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공장에 이제 시설 같은 거 장비할 적에 이렇게 뭐 손이나 신발 같은 거 다 이렇게 신어서 그 샤워하는 에어 샤워기로 다 살균하고서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소 내 모든 직원이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해야 되고 위생교육은 직원의 작업시 복장, 직원의 건강상태 확인, 직원에 의한 제품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직원의 손 씻는 방법, 작업 중 주의사항, 방문객 및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표기가 된 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혼합 소분 시 위생복 및 마스크를 착용한다. 자, 그 다음에 혼합 소분 시 전에 손을 세척하고 소독한다. 피부 외상 및 증상이 있는 직원은 건강 회복 전까지 혼합 소분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맞춤형 화장품의 위생관리와 그냥 일반 화장품 작업자의 위생관리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작업복의 범위는 작업복, 모자, 신발이고요. 필요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하고 장갑은 필요에 따라서 착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은 잘못해서 떨어지거나 하면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설비가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착용해서는 안 되고요. 개인 사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실 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음식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작업 전 지정된 장소에서 손소독을 꼭 실시를 하고요. 혹시 화장실을 다녀올 경우 꼭 손세척하고 손소독을 실시한 후에 다시 일에 복귀하셔야 되고 뭐 점심시간 같은 때를 이용해서 운동을 했다, 땀이 났다, 먼지가 많이 묻었다 하시면 작업장 진입 전에 꼭 샤워하시고 건조 후에 입실 하시면 되겠고요. 작업복은 정기 교체, 뭐 6개월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딱 그 정해진 교체 시기를 꼭 지켜주고요. 만약에 회사 내에서 세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탁실을 따로 설치를 하고 화장실에는 아까 우리 봤던 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화장실 내 분변물이나 이런 걸로 인한 오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따로 설치하고 화장실 내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12번 작업자가 사용하는 세제와 소독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작업자의 손을 세척할 시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세척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물로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이 다 제거됐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자, 뭘로 씻는 게 좋으냐면은 작업자의 손은 액체 비누가 적합한데 왜 고형 비누는 안 되느냐? 물을 흡수하면은 물러지고 그래서 그걸로 주변이 오염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의 위험이 커서 이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손 세척 후에 작업자의 손을 소독하는데 에탄올 70%,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70% 주로 사용되고요. 직접 소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12번 아니고 13번인데 설비 및 기구 위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세척은 제품 잔류물과 흙, 먼지, 기름때 등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세척에 대한 정의예요. 소독은 오염 미생물 수를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정의 정답이고요. 화장품의 제조 설비의 세척과 소독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세척 기록은 잘 보관해야 되고 세척 및 소독된 장비는 건조시켜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세척과 소독 주기는 주어진 환경에서 수행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맞고요. 자, 세척 완료 후에 세척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세척 완료 레벨을 설비에 부착한다. 그래서 아까 라벨에 유효기간, 세척 유효기간까지 적어 놓는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세척이 완료된 기구는 그냥 위생적으로 그 기구에 맞게 기구의 특성에 맞게 잘 보관 후에 유효기간을 살펴보고 유효기간이 지났을 시에는 재세척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설비 세척의 원칙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가능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없는 물로 세척한다. 잘 모르겠지만 우선 넘어가 볼게요. 2번 증기세척, 브러쉬 등을 사용한다. 증기로 세척하거나 브러쉬 등은 충분히 잘 씻겨질 테니까 정답으로 하고, 자, 가능한 계면활성제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이게 틀려요.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세제의 잔류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구나 설비의 특성상에 따라서 잘 제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잔류가 남으면 그 재료의 그 성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기기나 이런 거에도 나중에 고장이나 이런 거에 부식이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척하는 거 맞고요. 자, 분해할 수 있는 설비는 분해해서 세척하고 세척 후에는 반드시 판정한 후에 그다음에 건조 밀폐해서 보관 후 유효기간 정하고 이 완료를 라벨로 해서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아까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4번 설비 및 기구시설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측량, 혼합, 소분 등의 기구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기구는 맞는데 유리는 깨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파손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이물질이 제품이나 설비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럼 어떤 기구를 사용하냐면 어떤 재질을 사용하냐면 스테인리스, 플라스틱으로 된 거, 스테인리스, STS 304, 306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내용물이 오염되기 쉬운 구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됩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중 미세한 유화 입자를 형성하는 설비 명칭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사실 저희한테는 이게 조금 굉장히 낯선 기구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포인트 단어만 딱 매치해서 외워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정답은 호모게나이저라고 해서 얘는 교류 현상으로 미세한 유화 입자를 형성한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지 믹서는 뭐냐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정말로 그냥 믹서예요. 뭐 액체하고 고체를 섞어주거나 아니면 액체에서 액체를 섞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믹싱 해주는 거 믹싱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아토마이저나 헨젤 믹서나 비드밀 그리고 여기에 롤러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얘네는
이렇게 분쇄해주는 분쇄기다. 이렇게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는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두시면은 틀릴 확률은 그래도 좀 적어지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아래 댓글에 보시면 블로그 링크가 있어요. 블로그 링크를 타고 가면은 제가 문제 파일을 항상 준비해 놓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시청을 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용이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또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